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수가 올라서 수상해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상한 냄새가 나는 개별 종목들이 있었는지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겠네요. 엠베고드 정성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 텐데요. 네. 먼저 그 전에 지난주 정성일 매니저가 선택했던 업앤다운 10가지 종목에 대한 적중률은 어땠는지 보시죠. 네, 무려 80%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몇몇 분들은 100%도 있긴 했어요. 네네네. 하지만 높은 적중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요. 그럼 다음번에는 100%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공부해 볼까요? 10가지 종목 보시죠. 제지와 2차전지, 의료 AI, 반도체, 엔터, 은행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이 많이 검색한 종목들 순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보시죠. 1위는 영풍제지입니다. 어제도 이건희 부장님이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또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하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다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 중에서 안 다를 수가 없는 에코프로 이야기해보죠. 에코프로 BM 모두 다 올랐고 동시효과 구간에서 에코프로 BM은 상단을 더 높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2차 전지주 안에서의 오늘장 반등, 그 금리 인상 중단 시사 때문에 성장주들이 빛을 본 거예요? 아니면은 오늘 뭐 쇼커버링 이야기도 있던데 수급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FMC의 영향이 일단은 제일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2차 전지 쪽을 전반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엄청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뭐 GM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LG엔솔도 그렇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반적인 전기차의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산량을 좀 감축시키거나 목표치를 하향 조정을 계속 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2차 전지 투심에 계속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다시 한번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안 좋은 점이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FMC가 이제 이번에 끝나게 되면서 나름 되게 매파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롬 파월이 생각보다는 좀 완화적인 제스처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제 채권 금리 좀 떨어지겠다라는 이런 기대감들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이 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코스닥의 대표 종목인 이런 2차 전지 종목들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 번째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쪽이 결국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계속 좀 빠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좀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이런 인식들과 함께 바닥권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된 수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2차 전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간밤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금리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긍정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 오늘 성장주 2차 전지에 도움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2차 전지 쪽의 입장을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뭐 에코프로 150만 원으로 다시 예전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60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그렇다고 성장률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것도 인정은 하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150만 원의 PER을 뭐 적용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요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추가 급락보다는 이제는 여기서 고평가 딱지 떼고 좀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물론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하는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원래 이제 고포일 때 그러니까 훨씬 이제 성장성이 더 크게 커질 때 이때 이제 가장 시세가 많이 나오게 되고 이제 조금이라도 그 성장은 이어지지만 성장률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한 좀 불안한 전망들이 함께 등장을 하면서 고점 대비 좀 이제 꺾이는 흐름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약간 심리전도 작용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미래 가치들이 항상 끌어다 당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률이 좀 꺾인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미 충분한 그 낙폭이 좀 벌어졌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전기차 업체라든지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생산량 목표 조정했던 것도 이 소식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한 번 더 맞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뭐 예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당연히 어렵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쪽 이런 반등 흐름들은 충분히 좀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메이저 수급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들이 좀 유입되다 보면은 당연히 시가총액 또 상위 종목 쪽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하면 그걸 빠질 수가 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좀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이 충분히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내일장 업앤다운 의견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증시 하락한 것보다 우리 코스닥 하락이 더 컸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반등은 나와줘야 되니 기술적인 목표가를 좀 그 반등 목표가를 제시할 수도 있을까요? 에코프로에 대해서요. 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완전히 뭐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은 아니고 아직은 좀 하락 추세 속에서 중간중간 계속 매수가 좀 나오면서 한 번씩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폭이 워낙 컸습니다. 워낙 컸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저는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한 뭐 10%에서 20% 최대 한 20% 정도까지는 진행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비엠이 무려 15%나 좀 강한 급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들을 계속 작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업사이드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업사이드 나오는 부분들이 네. 저는 이제 한 번에 막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는 전망보다는 약간의 뭐 U자형을 좀 그리면서 혹은 뭐 W자를 좀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뭐 자금들을 투입하시기보다는 약간의 뭐 분할 매수 전략을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정성규 매니저는 지금 2차전지 안에서 무언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없는 겁니까? 저는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냐면 네. 오히려 LFP 배터리 관련된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 왜냐면은 지금 전반적인 지금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제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가형으로? 그렇죠. 네. 좀 수요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저가형을 생산하자 이런 지금 의견들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LFP 배터리는 원래 지금 중국이 워낙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쪽을 뭐 생산을 하겠다 크게 뭐 말을 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LG 엔솔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LFP 배터리를 조만간 이제 생산을 하겠다. 삼성 이제 SDI도 했어요. 그렇죠. 네. 삼성도 얘기를 했고 LG, SK온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 좀 LFP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년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뭐 관련된 뭐 종목까지 최근 들어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탑머티리얼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또 공정적 소식이 하나 나왔던 게 이 LFP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좀 밀도가 높은 양극재 요거를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해줬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개발만 성공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양산까지도 어느 정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산할 수 있는 기술까지.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인 공장을 짓고 생산 단계에 들어가면 된다. 여기까지 지금 말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도 물론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2차 전지 내에서는 또 LFP가 또 하나의 또 제가 보기엔 기회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를 또 따라서 LFP 배터리도 눈여겨보자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사실 저는 오늘 이 종목이 가장 수상했어요. 도대체 뭐길래 너 혼자 이렇게 파란불을 켜고 있니?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좋았어요. 맞아요. 네, 뉴진스 효과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그 비나 정국씨의 그 그렇죠. 솔로 효과, 지민 씨 솔로 효과도 있었는데 성적 좋았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저도 영업이익을 한번 보니까 뭐 한 700억대 수준이 나왔는데 네. 시장 컨센서스를 충분히 좀 상회하는 좋은 수치들을 좀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실적이 잘 나왔던 거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뭐 개별적인 활동들도 생각보다 되게 잘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네. 또 르세라핌 이제 걸그룹이죠. 르세라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월드 투어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에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금 주춤했던 거는 아직은 이제 엔터주 쪽에 대한 투심이 이전만큼 많이 회복하진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연속성이 좀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뭐
아티스트를 데뷔를 하면서 이번에 일시적으로 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결국은 4분기 실적이나 뭐 내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이 또 데뷔를 하고 또 컴백을 해주면서 실적을 충분히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좀 연속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좀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상보다도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다. 또 거기다가 오늘 코스닥이 4%, 코스피가 1% 그쵸. 넘게 오더니 시장에서 파란불을 켰다. 하이브 주주분들께서는 오늘 좀 아쉬웠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1.3%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요즘 엔터주를 둘러싸고 있는 뉴스는 뭐 마약, 그렇죠. 예, 그리고 또 SM도 카카오와 관련해서 약간의 잡음이 있고 투자 심리라든가 매력도가 엔터주 전체적으로 좀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하이브의 주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하이브나 어쨌든 전반적인 엔터주에 대한 투심이 저는 진짜 예전 같진 않다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엔터주를 투자하는 게 약간 리스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또 주요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계약이 슬슬 또 만료가 되면서 이게 계속 불확실성이 생기잖아요. 연장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 학습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엔터주가 이제는 막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언제 불시에 좀 악재들이 노출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감들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만치 이제 엔터주 쪽으로 들어가는 수급들이 지금은 좀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런 마약 관련된 이슈도 사실 아직은 수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파장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수급들로 좀 연결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엔터주에 대한 시각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수급적인 측면들을 좀 더 확인하시고 진입을 해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 하락이 나왔지만 좀 추가적으로 또 다운 의견을 좀 드렸어요. 저희 스텝 중에 한 분이 엔터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서길이 너 이러면서 화를 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엔터주 실적이 좋아도 오늘 반응을 못했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리스크하다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예전만큼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하이브 그래서 다운 의견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요? 네, 다운 의견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9위는 루닉 가볼게요. 루닉 17.44%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20%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의료 AI주들의 그 성장 고난 오늘 그 금리 그 FOMC 회의 결과로 끝이 난 건지 아니면 오늘 또 루닉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더 폭발적으로 상승한 건지 오늘 상승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의료 AI 쪽으로 좀 매수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됐는데 오히려 일반적인 바이오 섹터보다도 훨씬 강하게 매수가 좀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시장이 좀 성장주 쪽에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의료 A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 거의 40%, 뭐 50% 이렇게 지금 좀 밀려있던 상태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의료 AI 시장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이쪽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해외 쪽에 진출이 조금씩 나가고 있고 건강보험이 좀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하나둘 나타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성장성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 지금 뭐 루닉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50%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FOMC에서도 나름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채권금리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낙폭과대 성장주에 대한 인식들 이게 좀 작용이 되면서 오늘 일제히 강한 매수세가 함께 유입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제가 사실 질문에 의료 AI 템베거 골라주세요라고 쓰려다가 찾아봤는데 저만 놓쳤나 봐요. 사실 이전보다 다 10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이미 많이 올랐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도 추후를 바라보고 템베거까지 노려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이쪽은 내가 늦게 찾은 거니까 템베거는 말고 그냥 기술적인 반등만 노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의료 AI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템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5베거
충분히 좀 강한 상승세는 저는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면 약간 2차 전지 쪽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는 이제 한동안 이제 성장성이 지속되다 보니까 꺾일 듯하다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좀 엄청난 상승세가 연결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이 꺾이는 시점들이 다가오니까 이제 고점에서 이제 밀렸던 흐름들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건데 아직은 이제 의료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아직은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을 늘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성장의 초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뭐 이제 여기서 충분히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런 성장성이 더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은 충분히 의료 AI 쪽에 대한 다시 한번 접근하는 방법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의료 AI 업체들이 실제로 또 해외에서 많이 또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해외 쪽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진짜로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까지 전환될 수 있는 시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배급까지는 아니라도 좀 강한 반등세는 다시 한번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루닛 내일장 업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그 의료 AI 안에서 정석윤 매니저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제가 이런 말하기엔 루닛 주주분들께 죄송한데 네. 진짜 매수 버튼을 누르려고 하던 찰나에 한 M BN 매니저님이 말려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 매수했다면 정말 딱 꼭지였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좀 가격적인 매력도 있어 보이고 그 외에 뭐 딥노이드 JLK 있으니까 그쪽으로 시선 돌려보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의료 AI 관련돼 가지고 루닛이라든지 뷰노 뭐 이런 종목에서 전반적으로 다 좋게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JLK입니다. 그 의료보험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JLK가 이제 뇌졸중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 AI 관련돼 가지고는 건강보험 적용이 한 번 지금 되지 않았다가 이제 최초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의료 AI 그 JLK의 이제 그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보험을 적용받은 가격으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이용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내년에는 어느 정도 흑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종목들이 지금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들이 비교적 빨리 올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JLK를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도 지금 또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시장 쪽까지 추가적인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JLK는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석일 매니저 루닛 그리고 의료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그 안에서는 JLK를 또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카오뱅크 볼게요. 오늘 8.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좀 의아한 게 아이러니한 게 오늘 다른 은행주 금융주들은 하락했어요. 네. 예. 그런데 또 카카오뱅크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를 지금 은행 금융주로 본 게 아니라 성장주 혹은 과대납폭주로 그냥 보고 그렇죠. 매수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가 올라온 거는 뭐 이제 금융 쪽의 이슈보다는 네.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대주주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 음봉이었습니다. 계속 음봉으로 쭉쭉쭉 빠지고 있다가 오늘은 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진행이 된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만약에 금리가 5%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금융주에 대한 시선들은 좀 약해질 거라고 좀 보여져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낙폭과대 성장주 쪽에 대한 포커스가 이제 더 맞춰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오늘 상승을 한 거는 금융주 쪽보다는 그냥 좀 낙폭 과대 인식으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도 이 상승 반등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오늘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내일은 좀 쉰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카카오뱅크를 일단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대주주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카카오가 지금 1대 주주고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2대 주주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SM 인수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주가 조작 사건에 지금 연루가 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카카오 법인 자체가 좀 처벌을 받게 되면은 이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를 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의 이름을 떼게 되면은 그만큼 예전과 같은 이제 모멘텀들을 좀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카카오뱅크가 지금 1대 주주로서 지분 한 27% 정도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 카카오 법인이 이제 처벌을 좀 받게 된다고 하면은 지분을 10%까지 이제 줄여야 됩니다. 강제로 나머지 물량들을 처분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사줄 사람들이 있을까? 사줄 기업들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만약에 카카오뱅크를 좀 인수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이제 그 카카오에서 내놓아야 하는 물량도 지분 17% 요거를 이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일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10%를 또 사야 됩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것까지 가져가면서 카카오뱅크를 인수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업들이 빠르게 등장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게 법적인 처벌이 진행됐을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빨리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을 하더라도 계속 한 번씩 주춤하고 올라가다 주춤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세게 올라왔지만 아직은 그 대주주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다운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뱅크 막 기사 검색해 보니까 지난해 연봉이 1억 3,579만 원이래요. 5대 은행을 앞섰대요. 아니 이렇게 네. 자기들은 돈 많이 받고 주가는 참 속상합니다. 맞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이렇게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10개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영풍지지, 유튜바이오, 하이브, 카카오뱅크 다운이고요. 나머지 6개 종목은 업을 줬습니다. 이거 유튜바이오 네. 오늘 아주 굉장히 핫했는데 맞아요. 왜 날도 잘 잡았어요? 근데 왜 다운입니까? 유튜바이오가 오늘 신규 상장 효과로 인해서 그냥 이제 상승을 좀 해준, 그러니까 이전 상장이죠. 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오늘 시세가 세게 나왔는데 이 업체가 하는 그 사업부를 보면은 진단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코로나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뭐 더 이상 이제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단기 반짝하고 조금 시세가 이제 그칠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이제 이 종목은 좀 다운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10가지 종목 업앤다운 들어봤고요.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종목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자, 오늘 10개의 또 종목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저는 이제 루닛을 일단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루닛을 일단 선택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장이 낙폭과대 성장주 쪽으로 이제 시선이 좀 이동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뭐 로봇, AI 그리고 의료 AI 이런 종목들 쪽으로 해서 좀 지속적인 반등이 충분히 더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루닛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의료 AI 쪽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몇 번 좀 반복을 했는데 결국엔 저는 이제 해외 시장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해외에서 얼마나 성과를 계속 뽑아낼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의료 AI 관련된 뭐 대회에서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IBM도 다 제끼어가지고 1등을 했던 또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쪽에 많이 매출 비중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좀 공략을 미리 잘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돼서 좀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제시해 보겠습니다. 루닛으로 템베거를 현 구간에 노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등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어디까지 볼까요? 제가 루닛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를 제가 19만 원을 제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9만 원으로 1차 목표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단은 13만 5천 원 정도를 잡아놨으니까 그 정도 가격대 범위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 루닛까지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 19만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이고요. 그 외에 또 종목 이야기, 시장 네. 이야기 어디서 정석일 매니저 만날까요? 오늘 제가 얘기를 좀 하면서 제 목소리 좀 힘이 없었을까봐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왜요?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무래도 감기가 좀 걸린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하지 않고 제 몸 컨디션 조금 회복을 한 다음에 이제 와서 훨씬 더 좋은 내용, 알찬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방송에 좀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컨디션 관리, 우리 정석일 매니저님의 몸은 본인의 몸이 아닙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의 몸이니까 네. 꼭 관리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